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선은 먼저 왼쪽 기자님께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まず視線左側向けに視線お願いします。 네, 그리고 정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正面お願いします。 네, 오른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右側お願いします。 네, 혹시 더 필요하신 기자님 있으신가요? 네, 그럼 정리를 하고 감독님 잠시 퇴장 후에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Q&A 세팅 후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おはようございます。是枝です。 안녕하십니까, 고레에다입니다. 昨日、今日と2日間という短い、時間なんですけれども、新作の公開に合わせてこういう形でまた、韓国の僕の映画のファンの皆様、そして、今日お集まりいただいた記者の方たち、メディアの方たちとお会いする機会をいただけて本当に光栄に思っ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어제 오늘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제 새 작품 개봉에 맞춰서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제 영화 팬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셨듯이 또 수고를 해주신 매체 관계자분들, 영화 관계자분들, 기자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デビューから15年ぐらいはもう本当に日本でもインディペンデントの作り手で、あまり大きな規模での公開というのを経験したことがなかったんですね。で、今でもこう作っている最中の気持ちの持ち方というか、映画との向き合い方は全く変わってないつもりなんですけれども、非常にこういろんなスタッフに恵まれて、この5年とても僕の映画が国内外で、ちょっと信じられないぐらい多くの方たちに見ていただけるチャンスというのをいただいていて、今回の「万引き家族」も今日本で300万人を超えて、超えるお客さんに足を運んでいただいてます。で、今ちょうどアジア各国での公開が、台湾、香港、中国と進んでいく中で、この韓国でも今、公開が始まりまして、とてもいいスタートを切ることができたみたいです。配給会社の皆様、そしてファンの方たちに心よりお礼申し上げ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제가 영화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 15년 정도는 일본에서 독립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 영화를 계속 했기 때문에 큰 규모의 개봉을 거의 경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비교를 할 때 지금도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 영화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제 자세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 변화가 있으면서 스텝 제작진들의 많은 힘을 입고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국내외에서 정말 저로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제 영화를 봐주실 수 있게 지금은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300만 정도의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고 계시고요. 지금 그런 와중이고 또 아시아 각국에서도 개봉이 시작되어서 타이완, 홍콩, 중국 등에서 도 개봉이 되고 있는 와중에 한국에서도 이렇게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출발을 끊었다는 말씀도 들어서요. 배급자 여러분들 또 이 개봉을 위해서 힘써주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作品自体はすごく小さく産んで長く時間をかけて育てていこうという覚悟で作った作品なんですけれども、こういう形でカンヌで大きな賞をいただいたこともあって、
大きな広がりを見せていることは予想外ですけれども本当に嬉しいことで、なかなか日本では監督のオリジナルの企画を大きな規模で公開していくというのは難しい状況もあるもんですからそれにこだわってやってきたことが一つ報われたかなという気持ちとこれでまた、今までと同じような気持ちの持ち方でこれから先映画を作っていくことが多少、楽になるかなというちょっと甘い期待も込めてですね、今ここにおります。今日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저는 이 작품을 만들 때는 처음에는 작게 나와서 길게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잘 키워가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칸 영화제에서 큰 상도 수상하게 되어서 그에 힘입어서 크게 많은 사람에게 퍼져가고 있는 저로서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아주 기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리지널 작품을 가지고 대규모로 개봉을 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좀 수월한 상황은 아니어서요.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오랫동안 꾸준히 해온 것이 이런 형태로 보답을 받나 하는 마음도 들어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계속 영화를 만들어 나가야겠다. 그렇게 해나가던 것이 지금보다는 조금은 수월해질 수도 있으려나 하는 달콤한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칸 영화제 수상소감 들을 때 미리다 말씀해 주셔서 그건 생략하고요. 지금 한국 개봉 시기가 기자분 어디 계시냐고. 여름에 대작들이 쏟아져 나오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 상황인데요. 그런 속에서도 어느 가족이 의미 있는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고레오다 감독님 전작들, 가족 소재로 한 전작들도 한국에서 꽤 많은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이런 게 한국적 정서에도 고레오다 감독 영화가 잘 맞는다는 반증인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일지 생각해 보셨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あまり何がどういう感情だと国境とか文化を超えて伝わって何だと伝わらないかっていうことをもう意識しないようにしてまして、意識して伝わりやすいものだけを並べてもうまくいかないんですよね。でむしろやはり自分にとって一番切実な題材だったりモチーフテーマというものを掘り下げていけばどんな違いがあったとしても文化的な伝わるものは伝わるというようなある種の確信を作りながら持ったので、最近はもうそこは考えないようにしてます。それでもやはり特に僕の映画を好んで見ていただいている例えばスペインとかフランスとか、カナダの方たちとかでもちろん韓国の方たちとか、非常に違和感なくというか作品を受け止めていただけているような実感がやはりこうやって何度も訪れていると実感できますので、そこは信頼して、おります。 어떤 부분, 뭐가 사람들의 정서에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는가,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면 국경이나 문화를 넘어서 전해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는 거의 의식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식해서 한다고 해도 오히려 잘 안 될 수도 있고 전해질 것은 전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지금은 저 자신이 제게 절실한 모티브 또는 주제를 파헤치다 보면 전해질 건 전해진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만드는 편입니다.
그래도 제 작품을 좀 사랑해 주시고 좋아들 해주시는 스페인이라든가 프랑스 또 카나다 물론 한국 관객 여러분들이 제 작품을 위화감 느끼지 않고 작품을 수용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찾고 관객분들을 반응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직접 실감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전해지겠지, 많이 또 비슷한 부분이 있겠지라고 신뢰를 하고 하는 편입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여기 기자님께. 네, 전 JTBC의 권근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초기적 원더풀 라이프가 개봉을 했었는데 좀 또 감회가 또 다르네요. 이제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금 간단한데요. 고레에다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족이란 무엇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일본에서 21년 만에 칸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대단한 성과를 내셨음에도 아베 총리가 축하 전화를 하지 않아 또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あまりそうですね、家族とはこうあるべきだとか、こういう家族がいい家族だというようなことを定義しない、それはもういろんな形があり得るので、それをある種抑圧的には提示しないということが家族の物語を描いていく上では最低限の倫理観なの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ながら描いてるんですけどね。いろんな形の家族があっていいというふうに考えながら今回も作りました。その中でもちろん彼らは犯罪を犯しているわけで、結果的に映画の中でも裁かれますけれども、血縁以外のものでつながろうとする共同体というものの可能性みたいなものを自分なりに捉えてみ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作った映画でした。 글쎄요, 가족은 어때야 한다든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가족은 어때야 한다든가, 좋은 가족이란 어떤 거라든가, 그런 것을 좀 정의 내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족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억압적으로 가족은 이런 것이다 라는 형태로 딱 규정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 좋은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형태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작품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느 가족 안에서는 이 가족들이 범죄를 좀 일으키고 죄를 범하고 그 결과 결국 영화로서는 그들이 심판을 받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연이 아닌 형태로 공동체를 구성해서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전 양해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어느 가족의 영화적인 질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답변은 다음 기회에 조심스럽게 말씀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아직. 네. はい、あんまりここでその政府の祝意についての何か僕が発言することはそんなに映画の本質的なことではないので、できれば避けたいな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も、何かその一本の映画が称賛されたことに対して政府が祝意を出す出さないということが何か国会でもっと他に重要な事案があるであろう中で何か政争の道具になるような状況というのはあまり作り手としては好ましくな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たもんですから、そこはもう少し本質的な映画をめぐる話をし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た次第でした。これなかなか翻訳するのも難しいような話なので、この件に関してはこれで終わりにできればいいな。
정부가 축하의 마음을 표한다든가 하는 것이 영화의 본질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화제를 가능한 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졌고 그 영화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그 외에도 더 중요한 일들이 해결해야 될 것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정쟁의 그 소재가 된다는 것도 좀 편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더 본질적으로 영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더 그 초점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화제는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선필 기자입니다. 질문이 세 가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전작이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도 나타났지만 이 유사가족 형태로 이 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조금 통역상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작이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 나왔는데요. 유사가족 형태로 영화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반면에 일본 사회에서는 지금 현재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반대되는 상황에서 그 어떤 사회에 대한 경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고요. 잠깐만요. 지금 통역을 드렸는데 지금 일본에서 대가족으로 가자는 흐름이 있다는 말씀을 기자님 하셨어요? 기자님 어떻게 하시죠?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 대가족으로 가는 흐름이 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형태의 제기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가족의 해체 분위기긴 한데 일본에서는 지금 정치권에서 대가족으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전통적인 사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거기에 대한 경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영화가.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何かにアンチをこう訴えるために僕は家族を描いているわけではないので、そこはちょっと違うかもしれないな。海町ダイアリーのという映画というか原作の素晴らしいところは決してそういう何かを告発するために兄弟姉妹が存在しているわけではなくて作品がですか？そこから監督の家族に対するいろんなあり方を提示したりしているのか。それはでも受け止める側の問題なので多分僕の手を離れた部分なんじゃないですかね。僕は姉妹のありようというものを要するにいない人間、あの子たちを置いて出て行ってしまった人間たちの存在をあの4人がどうやって埋めながらあそこで暮らしていくのかっていうことを丁寧に描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ただけなんですけどね。
제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형태로 가족에 대해서 그리거나, 혹은 제 뭔가가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뭔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바닷마을 다이어리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원작도 아마 뭔가를 지금 있는 현재 흐름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그런 것이 의도된 것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매를, 들여오고 지금까지 없었던 존재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을지는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종이나 됐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보는 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으나 제가 의식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해요. 세 번까지 하셨는데 하나만 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 출판하신 책에서 자서전에서 일본 문화의 외소화를 언급하셔가지고요. 근데 일본보다는 외소화가 되고 있지만 동시에 또 황금 종사 받으셨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죄송해요. 발음 좀 천천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출판하신 책에서 일본 문화의 외소화를 언급하셨는데 반면에 동시에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 받으셨잖아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일본 문화의 외소화라는 것이 아마 그 자서전에 있다는 말씀을 내가 그런 말이 그 번역이 어떻게 된 거지? 그 말을 이해를 지금 못 하셔서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なんとなくでしか答えられないんですけど、多分矮小化っていう言葉で僕が語ってることは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多分日本の映画産業みたいなものがかなり内向きになっていて、海外にご紹介されていく、こうやって劇場公開されていく日本映画というのが細くなっている、先細ってきている。僕らがヨーロッパ、特にヨーロッパで紹介されるときに、例えば黒沢とか小津とか成瀬とか溝口という非常に優れた作家たちの名前があり、彼らのこう記憶が残っていてですね、それにこう下駄を履かせていただいてっていう日本語の表現になるんで、下駄を履かせていただいてというか、こうそれでこう僕らの作品がよく見えている、とてもありがたい歴史を背負っている。でもそのことに甘えてはいけないっていう気持ちで常に映画を作ってるつもりなんですね。幸か不幸か僕はデビュー作からこういう形で海外での映画祭を回り、劇場公開までなんとかたどり着く形で作品を作れてきてますけれども、なかなかその僕らの次の世代、その次の世代が才能あるのにそういうチャンスに恵まれなかったり、そういう意識でこう視野をなかなか広く持てなかったり、という状況が、この10年15年顕著だ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たので、そのことに警鐘を鳴らしつつ、自分自身がどういうふうにその、内向きになっていく日本の映画産業の中で、違う形で映画作りを継続できるかということにチャレンジしているつもりです。아마 그 책에서 외소화라고 표현된, 한국어로 외소화라고 표현된 그 단어는 제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어느 부분인가라고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런 이야기에 해당하는 걸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을 막연히 떨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문제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일본의 영화 산업이 좀 기존에 있던 것보다 점점 더 경향으로서 안으로만 내향적인
시리즈인 형태로 점점 진행이 되고 뭔가 저 국제사회라든가 해외에 시야를 두고 거기까지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발상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향하는 방향이 좀 더 그 가늘어지고 좁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 영화에서 과거에 구로사와 오즈, 나르세 이런 감독님들의 정말 멋진 선배들 전작들이 있고 그것이 세계 안에서 널리 소개되고 호평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덕에 지금의 일본 영화는 어찌 보면은 그 후광에 힘입어서 왠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과거 사람들이 기여한 바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의 작품까지도 뭔가 좀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식으로 그 후광 입은 부분이 있지만 아마도 그게 계속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고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행히 여러 곳에서 영화를 개봉할 수 있다든가 다른 많은 분들께 선보이면서 또 접해주시고 그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만 하지만 지금의 일본 영화의 경향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원래 재능 있는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좀 넓게 소개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든가 혹은 만드는 사람 자신이 시야를 크게 두지 못하고 자기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될 수 없다든가 그런 상황이 한 10년, 15년 정도의 시간 단위를 생각한다면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뭔가를 확장시키고 싶은 의미에서 저로서는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 이제 영화가 전작들에서 보면 늘 항상 이제 관객들한테 희망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어느 가족에서는 이제 린이 마지막에 가족을 기다리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쇼타가 혼자 버스를 타고 이제 돌아가는 모습 같은 걸 볼 때 뭔가 이렇게 정말 따뜻한 엔딩이라기보다는 좀 영화가 현실을 직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작들과는 약간 결이 다르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감독님이 어떤 생각하신 바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감독님 영화가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친절해지고 대중과 더 많이 소통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영화를 하시는 기간이 쌓여갈수록 좀 더 교감을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이유 때문이라고 봐도 될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좀 더 친절하고 소통하는 영화로 방향을 가져가실지 이게 궁금합니다.今回の映画のラストに関してはいろんな感想があってすごい残酷だ暗いっていう意見もあれば何か明るい光を感じるっていう意見もあってそれはもう見た方のものだなというふうに自分では思ってるんですけど僕自身がどう捉えてたかっていうのも別に答えではないのでここでそれを正解として語るのもいかがなものかなと思いながらただ撮ってる時に考えていたのは翔太に関して言えばあそこで経験したことあそこで成長したことというのは今後彼が家族と離れて生きていく上でもおそらく何らかの糧になるだろうなというそういう表情だ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僕は見ました。어느 가족의 영화 마지막 장면을 두고는 여러 형태의 감상들이 있습니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뭔가 밝은 빛이 느껴지는 그런 마무리였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거는 각각 보는 이들이 느끼는 방식이니까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보는 이들의 그 해석에 따른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찌어찌 하다라고 답을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찍으면서 생각했던 건 이렇습니다. 그 쇼다가 영화에서 쭉 전개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 경험한 것들이 아마도 쇼다가 앞으로 살아나갈 때에 어떤 형태로든 그의 어떤 양식이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표정이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저는 찍었습니다. 倫に関して言うと、元の母親のところに戻されてこう負の連鎖が続いていくかのように思われる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あそこで明快に母親に対して首を振るという意思表示を示すというのは大きな変化だろうと思いますし、映画の冒頭で家の玄関先のこうなんて言ったらいいんですかね、塀の隙間から見ていた彼女が映画のラストは台に乗って塀の上から外の世界を見るっていう、その隙間から見る世界と上から覗く世界は全く違って彼女の前に広がってるだろうなと思って、それだけでも随分彼女の未来というのは映画の冒頭とラストで、違う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僕自身は捉えてます。 그리고 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이가 자신을 원래 낳았던 엄마의 품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부정적인 요소의 연쇄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바라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린은 자기 엄마가 뭔가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고 거부를 명백히 표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었고요. 그것도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영화 첫 부분에서 린은 자기 현관 앞에 있는 그 담벼락 아파트 복도의 그 담이라 그럴까요? 칸막이 난간 같은 곳에 틈새로 얼굴을 빼꼼히 내밀고 틈새를 통해서 밖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한번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지막 장면에서 린은 그 틈새로 바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뭔가를 놓고 올라가서 난간 위로 바깥 세상을 내려다봅니다. 그러니 아마 영화의 첫 머리에서 틈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린과 난간 위에서 높이 올라서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린은 아마 시야로서는 훨씬 넓은 것들을 보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아주 큰 변화일 거라 봅니다. わかりやすく優しくなってる、わかりやすくなってる、親切になってる。そうかな。自分ではそんなに意識してないんですけどね。それはもしかすると年齢的なものなのか、技術が上がったのか成熟したのか。観客とどうかな。あまり観客っていう漠然とした捉え方はしていないので、語りかける相手がその都度違うので、その語りかける相手の顔を思い浮かべながらその人に伝わる言葉で語ろうっていうふうに思うもんですから、それがやや自分が年齢を重ねていったもんですから、少し今回なんか特に子供たちに対して語りかけるような気持ちで作ってるんで、そういうのがもしかすると語り口に反映され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ですね。 그리고 두 번째 주셨던 질문, 영화가 관객에 조금 더 친절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 관객과의 소통 같은 걸 더 의식을 하시게 됐냐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의식을 거의 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지만 어쩌면 제 나이가 계속 연령이 높아진다거나 혹은 영화를 좀 어느 정도 길게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더 좀 변화가 있었다든가 혹시 그런 거 이려나 싶은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만, 그 관객과의 소통을 좀 더 의식을 하거나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막연하게 관객 그런 것을 제가 떠올리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때그때 작품을 할 때 이 작품을 만들 때는 말을 거는 상대가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작품마다 말을 거는 상대가 다르거든요. 제 안에서는 매번 그 작품에 관련해서 말을 제가 걸고 있는 상대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좀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쩌면 이번 어느 가족 같은 경우에는 아이에게 말을 건다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그런 말 거는 상대의 차이 같은 것이 어쩌면 영화가 이야기하는 방식에 반영이 됐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에게는 항상 페르소나 같은 명배우들이 있으신데요. 이번 영화에는 키키 키린, 릴리 프랭키 같은 두 분의 페르소나 배우들이 출연해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감독님만의 페르소나급 배우들을 발굴하시는 특유의 기준과 이번 영화에서 두 배우와 함께 하시면서 느끼신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페르소나라는 말이 어렵네라고 하시는데 나의 분신이라 그럴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냐는 그러시는데요.すごく大きな質問なのかな、それは。ごめんなさい、ちょっと、あの二人とどういうコラボレーションをしてるかっていうことなのかな。そうではない。発掘したわけではないので、僕は。とても大事に、お付き合いさせていただいてますけども、僕が発見したわけではないので、僕の分身でもない、僕の分身として登場してもらってるわけでもないんですよね。그 배우분들을 제가 발굴하거나 발견한 것도 아니고요. 저의 페르소나 혹은 분신도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 단어를 죄송하지만 질문을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되묻고 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저는 기자님의 그 질문 취지를 이해를 하고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하나하나 단어를 굉장히 신경 쓰고 계셔서 평이하게 죄송합니다. 네, 그 감독님의 영화에 고정으로 출연하시는 함께 작업하시는 배우분들이 있습니다. 아베 히로시나 키키 키린 그리고 릴리 프랭키 같은 배우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영화에서 두 분의 그 배우분들이 같이 고정으로 출연하시는 배우분들이 출연해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배우분들을 고정으로 출연하시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이번에 이 두 분하고 또 함께 촬영하시면서 하신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特にそのリリー・フランキーさんとキキ・キリンさんとの今回いろんな印象深かったエピソードだとか印象深かった出来事が今回の撮影中だとか作品に手掛ける最中にあったら紹介していただきます。そういうことですか。まあ、立ててもらった理由、映画の、まあ、プロット脚本の前の段階のものを作ってる時にちょうど年金詐欺事件というのが起きて日本で結構話題になったんですけども、年老いた親が亡くなった時に死亡通知を出さずに、生きてることにして、その年金をこう生活費に充てて家族が暮らしていたっていうことが、全国的に起きて、結構問題視されたんですけども、こう血縁以外のものでつながっている家族というものを描こうと思っていた時に、これ言葉はあれですけど、この題材というのはモチーフとして使え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で亡くなる母親とその年金で暮らしていこうとする息子っていう組み合わせはもうキキ・キリンとリリー・フランキーしかいないというふうに、僕の中ではもうその段階でキャスティングは決めました。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 작품을 만들게 될 때 플롯을 구성하는 전 단계에서 연금 사기 사건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부모가 사망을 했는데 사망 통지를 내지 않고 계속 지급되는 연금을 자신들이 사용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전국적인 어떤 쟁점으로 부상을 하면서 화제가 됐던 사회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을 접하면서 혈연 이외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가족을 구성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하면서 진전시키게 됐습니다. 그때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모 자식을 생각했을 때 릴리 프랭키와 키키 키린 두 분의 배우 이외에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リリーさんとはクランクインの前とか脚本できた段階で何度かお手紙をやり取りして、文通をつっても手紙が届いたわけじゃなくて、手書きで書いた手紙を写メで撮ったものが LINE で届くっていうちょっと不思議なやり取りなんですけどをさせていただきながら、この修という男は映画を通して全く成長をしない、人として成長をしない、だからとても難しい役だという話をしました。ただ成長しないことで、子供に追い越されていく、翔太という子供が父親を乗り越えて大人になっていく、成長していく、それは罪悪感っていうものを抱いて、父を超えていく話であるっていう、そういうこうちょっと悲しい父親像というのを体現する存在として、登場してほしいというふうにリリーさんにはお話しました。 릴리 프랭키 씨하고는요, 촬영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이 맡으신 역할과 관련해서 편지를 계속 주고받았습니다. 역할에 대해서. 편지를 주고받다 해도 손편지를 주어서 뭐 발송을 하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손으로 편지를 써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SNS로 보내주는 그런 아주 신기한 방식의 그런 손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오사무라는 사람은 영화가 전개되는 내내 인간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어려운 역할이다. 성장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면에서의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오사무가 성장하지 않음으로써 그 자식인 쇼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앞질러서 가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성장을 통해서 아버지를 앞질러가는 것에 대한 의식을 아이가 하면서 뭔가 죄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가 또 보고 있기도 한 그런 의미에서는 슬픈 아버지 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맡아달라, 그렇게 해달라는 대화를 나눈 것을 소개드립니다. キリンさんにオファーをするのはもちろん大好きな女優さんであるという、もうかけがえがない、他に替えが利かない女優だという思いがもちろん一番なんですけども、それにも増して、例えば今回の映画でいうと海辺で家族がみんな波打ち際ではしゃいでいるのを見つめている彼女の横顔というのを撮らせてもらいましたけども、あのシーンで
声にはならない声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っていうふうにつぶやかれていて、ただそれは台本にはないので、彼女が即興であの場で、されてることで、僕はその場では気づか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編集室に入ってスタッフと一緒によくよく見たら、そこ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と口が動いているのが分かり、それが実はクランクインの初日だったので、その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という言葉に至るようにストーリーをいろいろとこう変えていくって作業を、僕はそれから脚本の直しをしていきました。そういうふうに一言のセリフをこう、なんだろうな、で映画のテーマというか、一番重要なシーンをこう掴んで投げ返してくるっていう作業を彼女はさらっとされるんですよね。でそれを見過ごしてしまうと、この演出家はダメだなっていうふうに、思われてしまうので、それをどう見過ごさずにきちんとすくい取って僕も投げ返すかっていう真剣勝負を彼女とはいつもさせていただいていて、監督にとってやっぱりそういう役者というのが現場にいるというのはとても恵まれて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그리고 키키키린 씨와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누가 봐도 정말 좋은 훌륭한 배우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 이상으로 좋은 배우가 없다는 생각인데요. 하나 구체적으로 이 작품 속에서 좀 있었던 인상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영화 안에서 6명이 바닷가에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놀이를 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할머니가 입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뭔가 뇌까리듯이 중얼거리는데, 고맙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말을 하는 옆 얼굴을 제가 찍고 있었는데요. 그거는 모든 영화 촬영의 첫날 촬영이었었고, 또 그 입으로 그렇게 움직여서 말을 하는 것이 대본에는 써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키키키린 씨가 그거는 즉흥적으로 현장에서 본인이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었었고, 저는 대본에도 쓰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거나 뭔가 눈치채지를 못했었는데, 찍은 것을 편집실에 가져와서 보다 보니까 입이 움직이네 해서 스태프들하고 같이 이거 뭐라고 하는 거지 하면서 계속 찾다 보니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영화의 클랭크인 첫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영화에서는 이분의 거의 마지막 장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입을 움직여서 고맙습니다 말을 한 것을 보고 저는 바로 영화의 줄거리상 마지막에 그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줄거리를 바꾸면서 대본을 수정해 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키키키린 씨는 영화의 주제 또는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배우로서 그것을 포착해내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잡아낸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연기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슬쩍 꺼내놓는 그런 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우가 한 것에 대해서 그냥 의식하지 못하고 포착하지 못하고 간과를 해버렸을 때 아마도 그분은 이 연출자가 별로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배우가 그렇게 꺼내나 주신 것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나도 다시 한번 그분이 꺼낸 것을 받아쳐서 다시 던져주는 그런 연출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서 늘 진검승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주고받는 과정이 가능한 배우가 현장에 있다는 것은 연출자로서도 너무 감사하고 큰 혜택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그 감독님이 그동안 여러 영화에서 보여주신 가족에 대한 어떠한 탐구가 이 영화에서 총정리되고 집대성이 됐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감독님께서 앞으로 가족에 대해 무언가를 더 이야기하신다면 어떤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今まだちょっと頭の中にないな。 지금으로서는 아직 머릿속에 없습니다. 今回のはまあファミリードラマというよりは家族と社会の接点というかそこの摩擦を起こす部分にこう注目して作ってみようというふうに思ったものなんですけども、そうですね、今後家族というものがどういうふうに形を変えていくのかっていうことは僕自身もそんなに見通せてるわけではないので、その変化に合わせてまた自分の中で描いてみたいと思うモチーフが生まれてくればやりたいと思いますが、今何か具体的にあるかと言われればちょっとまだないですね。 이번에 이 어느 가족은 패밀리 드라마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오히려 가족 밖에 가족과 사회가 만나는 접점에서 일어나는 마찰 같은 것에 주목을 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사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가족들이 변해 나갈지 모르겠고요. 그 가족들이 변화를 만약 해갈 텐데 그 변화에 따라서 아마 제 안에서도 어떤 모티브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해봤으면 하는 게 나올 수도 있을 테고 그때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마지막 소감 말씀을 듣고 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短い時間でしたけども答えられたかな。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作品が基本的には作品が全てだと思っているので、何か監督がそこに補足を加え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のは作品がまだ未熟なせいだと戒めながら、でもこうやってやっぱり作品と一緒に僕がここに来て、皆さんと対面しながら映画について自分の作品について、語る問われるというのは多分とても貴重な時間だろうと僕自身にとっても貴重な時間だと思いますので、できる限り、今後もこういう時間を持ちた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今ちょうど自作の準備に入ってまして、初めて日本以外の国で、フランスの役者さんとアメリカのイーサン・ホークという役者さんを加えて、イーサン・ホークですね、主演はカトリーヌ・ドノーブさんでジュリエット・ピノシュとイーサン・ホークとっていう、ちょっと今までの自分のキャリアの中では流れとはちょっと違う形の映画作りというものにチャレンジする機会に恵まれまして、今本当に頑張ってます。来週にはもうまたパリへ戻ってしまうんですけれども、作った映画が文化を超えて届くのかっていうこと以上に、今回は要するに言語や文化を超えて監督が別の言語もしくは別の文化を背景にした役者さんをきちんと演出できるのかっていうことを今頑張ってやってまして、とても面白い経験をしています。本当にこれがうまくいったらですね、フランスだけではなくて、いろんな国でまた自分の映画作りというのをこう広げていければ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して、この韓国でも魅力的ないつか一緒にお仕事をしたいなと思っている役者さんたくさんいらっしゃるもんですから、遠くない将来そんな機会が生まれて、またこの国にというかこの場所に戻ってこられればい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引き続き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짧은 시간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오늘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작품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감독이 작품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을 해야 된다든가 보충적인 발언을 들려드려야 된다든가 그렇다면은 작품이 아직 미숙한 거다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타이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이 여러분께 선배일 때 작품과 함께 이렇게 감독이 찾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영화나 작품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것 또한 저에게는 귀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물음을 받는 것이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면 오늘 같은 자리를 계속 만들면서 많은 분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다음 작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에서 일본어로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프랑스와 미국 배우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에단 호크가 주연이고요. 그 출연을 하고 카트린 느드느브나 줄리엣 비노시 같은 분들이 출연을 하게 될 것이고 다음 주에는 바로 다시 파리로 돌아가서 준비에 더 박차를 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만든 작품이 언어나 문화를 뛰어넘어서 많은 관객들과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되느냐라는 게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문화나 언어를 넘어서 연출자가 연출을 할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한가라는 것이 제게 숙제로 주어지는 흥미로운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그 도전을 열심히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좋은 형태로 마무리가 된다면 프랑스에서만이 아니라 많은 더 다른 문화에서도 보여질 수 있게 된다면 다른 문화, 언어와 의 작업도 가능하겠다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고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 저는 한국에서도 제가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고 느끼게 되는 매력적인 배우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을 발판으로 삼아서 좋은 결과가 얻어지면 멀지 않은 장래에 또 한국 분들과도 더 만남을 확대시켜 나가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다시 또 찾게 된다면 굉장히 큰 행운이겠지요. 그런 미래도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감독님과 통역사분께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두 분 퇴장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어느 가족 감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